안녕하세요. 여보?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우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미소까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내 정미와 똑같았어요. 너 정미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미요? 아니에요. 저는 보라예요. 그럼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야? 제가 꺼낸 빛바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만복, 올해 65살입니다. 지금은 공사장 노가다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10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 후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2016년 겨울, 대구 대성타워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내 정미는 그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여보, 다녀올게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조대가 며칠 동안 찾아봤지만 정미의 유골도 유품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망 처리됐죠.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습관처럼 미역국을 끓입니다. 아내 정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혼자 먹으면서도 정미야, 오늘도 맛있게 끓였지? 하고 중얼거리곤 해요. 벌써 10년째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저를 걱정해서 안부를 묻곤 하죠. 만보가 이제 좀 잊어라. 정미 씨도 하늘에서 네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속상해할 거야.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아픔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정미와 함께 살던 집도 너무 외로워서 나와버리고 지금은 공사장 근처 쪽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가끔 노래방에 가자고 권합니다. 만보가 술 한잔하고 노래 좀 불러. 그래야 기분이 좀 풀릴 거 아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정미 생각에 더 괴로워서 가끔씩 따라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늘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술만 마시다가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도우미를 부르거나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공사장에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미가 늘 부르던 노래가 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라는 노래였어요. 정미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집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자주 흥얼거렸습니다. 그날따라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만복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냥 답답해서 노래 좀 부르고 가려고요. 아,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정말 노래 잘하는 아가씨가 새로 들어왔어. 나이도 적당하고 말도 재미있게 잘해. 딱 한 번만 불러봐. 어때? 노래방 사장님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갈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만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대화해 본 지도 오래됐고
정미 생각에 너무 외로웠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불러봐요. 외로움도 좀 풀고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살잖아. 응.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사장에서도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혼자뿐이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도 정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다들 피하기 바빴으니까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도우미를 불러본 적 없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딱 한 번만요. 잘 생각했어. 진짜 괜찮은 아가씨야. 나이도 좀 있어서 대화도 잘 통할 거고 노래도 정말 잘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노래나 같이 부르고 술 한잔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바로 정미였거든요. 아니, 정미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습니다. 진한 화장을 했지만 그 눈빛, 그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정미와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예요.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10년 전에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손님,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보라라고 소개한 그 여자도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만복입니다. 만복, 만복, 만복?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몇 번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머리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정미라는 것을. 나이도 정미와 비슷하고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심지어 머리를 아파하며 이마를 짚는 습관까지 정미와 똑같았거든요. 너 정미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보라예요. 정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미인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럼 분위기도 띄울 겸 노래 좀 불러볼까요? 그녀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불러드릴까요? 혹시 사랑밖엔 난 몰라 아세요? 저도 모르게 정미가 좋아하던 노래 제목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왜 그 노래를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라서요.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도 노래하는 방식도 심지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정미와 똑같았거든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할 때 왼쪽 눈을 살짝 감는 습관도
고음 부분에서 살짝 떨리는 것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던 그녀가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왠지 모르게 자꾸 슬퍼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미도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보라 씨, 당신 정말로 정미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보라예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술을 따르면서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술 마시는 습관도 정미와 똑같았어요. 잔을 들 때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것, 술을 마신 후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젓는 것까지 모든 게 정미와 똑같았습니다. 보라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부터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혹시 대구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네. 대구요? 대구라는 말을 듣더니 보라가 또 한 번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왜 자꾸 이상한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술을 따르다가 실수로 지갑에서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정미와 다정하게 손잡은 채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그녀가 그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손을 떨며 사진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진 속 여자가 저예요? 맞아요, 당신이에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김만복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 사진에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녀가 사진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을 꽉 쥐고 눈을 감았어요. 만복, 만복, 만복. 제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보라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만복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제 아내, 정미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미야, 나야. 만복이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미가 아니에요. 저는 보라라고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녀가 일어서면서 비틀거렸습니다. 뭔가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던 그녀가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더니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으악!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빨리 119 불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정미야, 정신 차려. 정미야. 무의식 중에 정미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정미야. 나 만복이야. 당신 남편이라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얼마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져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보호자세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었고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미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뇌진탕 증세가 있어요. 뇌진탕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뇌가 자극되면서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왔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그 억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10년 전 정미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나야 만복이 기억나? 여보, 나 기억나? 당신과 내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전부. 보라가, 아니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했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나? 저는 정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정미야, 정말 당신이야? 정말 우리 정미가 맞아? 그래, 나야 여보, 정미.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정미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타워가 무너졌을 때 나는 1층 안내데스크에 있었어. 건물이 무너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다른 병원 응급실이었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집에 안 들어왔어? 기억이 없었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전국을 떠돌면서 허드렛 일로 살아왔어. 그럼 만복이라는 이름은? 가끔 꿈에서 들렸어. 만복, 만복하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 혹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경찰서도 가보고 실종신고 게시판도 계속 확인했어.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고. 정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정미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정미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미안해, 정미야.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 같아도 죽은 줄 알았을 거야.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난 거야? 내가 있던 안내데스크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대. 건물 잔해들이 위에서 버텨주면서 그 공간만 살아남았나 봐. 구조대가 며칠 후에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때는 이미 신원불명으로 처리됐더라고.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어.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최근에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게 됐어. 정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미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인데 부끄러워할 것 없어. 근데 이상한 게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사랑밖엔 난 몰라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당신과 함께 불렀던 노래였구나. 맞아,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야. 집에서도 맨날 흥얼거렸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도 힘들었어. 매일 아침마다 당신이 좋아하던 미역국 끓이면서 정미야 하고 불렀어. 혼자 먹으면서도 당신 목까지 차려놓고. 정말? 아직도 미역국 끓여? 응, 1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 없어. 당신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정미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기억을 잃어서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했구나.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시 만났으니 됐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환자분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오늘 밤 하루만 입원 관찰하고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보, 우리 집 아직 있어? 아니야, 너무 외로워서 나왔어. 지금은 공사장 근처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다시 집을 구하자. 우리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나는 지금 노래방 일하고 있는 거 그만둬야겠어. 당연하지.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돼. 내가 벌어서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병원에서 정미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미와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정미가 잠에서 깰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꿈 아니지? 정말 당신이지? 응, 꿈 아니야. 진짜 나야, 만복이야. 우리 다시는 헤어지면 안 돼. 약속해줘. 응, 약속할게. 정미는 다음날 아침 퇴원했고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비록 큰 집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응,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좋아. 여기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날 저녁, 우린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미가 제 옆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보, 미역국 맛이 예전과 똑같아. 정미가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 환한 미소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끓이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끓이는 거네. 그래, 이제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서 같이 끓이자. 우리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저는 공사장에 나가고 정미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정미가 여보 다녀왔어? 하며 맞아주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만복 씨 아내분 아니야?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기억을 잃고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찾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 정말 다행이야. 이웃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주머니들은 정미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한 달쯤 지나니 정미도 완전히 동네에 적응했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면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여보, 오늘 옆집 아주머니한테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배웠어. 정말? 당신 예전에도 김치 잘 담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배웠어. 그래도 손맛은 남아있는 것 같아. 정미가 담근 김치를 먹어보니 정말 예전 맛 그대로였어요. 역시 손맛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남아있나 봅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변을 걸으면서 정미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미야, 그 노래. 응, 우리 노래잖아. 이제는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부르고 싶어.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강변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노래가 끝나고 정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10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정미야.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이제 정말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평생 당신 곁에만 있을게.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미역국을 끓이고, 저는 일 나가고, 정미는 집에서 살림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TV도 봅니다. 가끔 정미가 말해요. 여보, 10년을 잃어버렸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덕분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걸 1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어. 그럼 앞으로 30년, 40년 더 함께 살자. 당연하지. 평생 함께 살 거야. 어제는 동네 사진관에서 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10년 전 지갑 속 빛바랜 사진 대신 새로운 사진을 넣으려고요. 사진 속 우리는 10년의 세월만큼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신혼 때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정미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늙었네. 시간 참 빠르지? 그래도 내 눈에는 여전히 너무 예쁜 당신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는 여전히 젊고 멋진 만복 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끓이던 그 미역국을 이제는 둘이 함께 끓이고 있습니다. 정미가 파를 썰고 저는 미역을 우리고 함께 간을 맞춰가며 끓이는 그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더니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제 방으로 들어온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을 잃었어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어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해주더군요. 정미와 제가 그 노래방에서 만난 것도, 정미가 제 이름을 듣고 괴로워한 것도, 사진을 보고 떨린 것도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억을 넘어 마음 깊숙하게 남아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길을 찾아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 끓이던 미역국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언젠가는 그 따뜻함을 나눌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